여기 있는 내용이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나 어떤 그 프레이즈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 팩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나오지 않았던 게 있고 예를 들면 주미 한국 대사관의 민간 기업 다스 소송 관여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니까 다스의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의 연방검사 AC 옵셔널 압박 이것도 한 번도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미국 국세청 한국 서민들의 돈 미국 국고 환수 저의 의구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왜 우리가 371억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2007년의 그 상황이 검찰이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갖고 다시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수사 기록을 보면 말하자면 어떤 조사를 할 때 예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 걸 갖다가 붙여서 그냥 거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해하고 붙이는 거와 오픈 마인드 된 그 상태로 다른 지금 예를 들면 정치인들 조사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언급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 정말 연루됐는가 그리고 정말 그 계좌를 제대로 갖다가 추적하는가 그래서 잡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있고 아니면 중립적으로 정말 있으면 잡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조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excuse를 찾아서 덮으려는 조사가 있는데 저는 2007년의 조사는 excuse를 찾아서 그냥 덮어가는 조사였다고 그런 의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아주 작은 클루들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책에 설명을 해놓은 거죠. 수사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됐다라는 게 그 제 입장이죠. 왜냐? 결국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에리카 김 씨가 140억을 스위스에서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스위스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그 많은 복잡한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변호사였던 에리카 김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LK이뱅크에 대해서 계좌 추적이 들어가지 않은 채 완전히 밖으로 다 넘겨서 그 BBK하고 무관한 걸로 두 개를 전혀 다른 법인체로 처리해서 4월 18일 시점으로 서로 동업해서 결별했다라는 그 논리 하나로 클리어랍 해줌으로써 다스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옵셔널의 회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2차 피해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그 입장을 밝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진실이냐는 문제죠. 그리고 그 조사는 다른 사람들을 기소할 때 했던 그 조사하고는 다른 조사였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아니 책을 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 뭐 힘드시니까 안 읽으셔도 그 계속해서 140억을 가져가는 그 시점까지 아주 루틴이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주미 한국 대사관에 있는 어떤 분이 그리고 소송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사건이 펜딩이냐 아니면 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계속 물어봤어요. 140억이 인출되는 그 시점까지. 그러면 왜 물어보냐 그러면 다스 관계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게 역시 높은 분들이 힘 있는 분들이 개입된 회사라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140억을 인출한 다음에 그 후에까지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그 미국 법무부나 정부하고까지 연결해서 옵셔널을 지금까지도 계속 압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돌아볼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대 관련 없는 회사라고 지금까지 주장했잖아요. 다스는. 그렇다면 다스는 그냥 민간 기업일 뿐이죠. 삼성현대보다 더 작은. 그렇다면 그렇게 작은 그냥 상장 회사도 아닌 작은 회사를 왜 주미 법무관까지 전화를 해서 물어야 했는지 다스 소송의 그 상태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있는 팩트들이 한 번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넣어놓은 거죠. 또 그 다음에
그 미국 국세청 한국 서민들의 돈 이 부분은 140억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 국세청이 최초의 모든 자산을 동결할 때 입장을 180도 선회해서 미국으로 왔던 재산은 김경준 씨가 탈세를 해서 갖고 온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해야 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옵셔널과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미국의 사법부에 대한 그 지식,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부가 어떤 상태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거기 삽입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문. 첫째는 광은창투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시점에 그 자금 거래가 LKE뱅크하고 EBK라는 그 증권회사 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련된 걸 인정한 회사죠. BBK는 인정하지 않았죠. 연루되지 않았다고. 그러나 EBK라든지 LKE뱅크라는 회사는 주주라든지 다른 어떤 역할을 인정한 회사들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회사들은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그 실체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법인체에 대해서 어떤 소송 행위를 할 때 또 다른 alter ego라는 그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개념으로 볼 때는 그 세 개 법인체가 같은 회사, 같은 사무실 안에서 직원을 공유하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이름을 쓰고 어쩔 때는 이 이름을 쓰고 어쩔 때는 이 계좌를 쓰고 많을수록 편리하잖아요. 책임을 회피할 때도 편하고 아니면 어디로 돈을 보낼 때도 편하고 이런 식의 릴레이션십이었는데 첫째는 그런 어떤 그 관계에서 기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광은창투를 인수할 때 그 자금 출처가 마프에서 왔기 때문에 마프라는 그 회사에서 왔는데 거기에 바로 이 모든 법인체들이 다 개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알고 인수했느냐 모르고 인수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금융사기의 그 방법 그 소액 주주자들에 대해서 한테 피해를 입힌 가장 큰 방법이요. 유상증자를 외국의 허위 회사 이름으로 된 주인은 본인들 인정하기로는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두 분이 주인이라고 인정한 그 회사들이 3자 배정 유상증자 회사로 참여를 해서 옵셔널로부터 주식을 인수를 받는데요. 6달 동안 그 주식을 안 팔고 있어야 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액 그걸 산 개미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주식을 허위 그 회사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들이 인수를 받자마자 6월달, 7월달에 LKE뱅크로 그걸 넘기거든요. 거의 50억어치의 그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 하나당 5,000원으로 계산을 할 때 거의 50억 원 정도의 그 밸류어치의 주식을 LKE뱅크로 무상 대여를 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그래서 LKE뱅크가 아무도 모르게 금융감독원 모르게 그걸 다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래서 그때 받은 수익이 누구한테 갔냐는 거죠. 그게 6월, 7월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EBK 증권회사라는 그 증권회사의 청산을 김백준 씨가 6월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 청산 보고가 7월에 이루어졌고 그때 다 같은 장소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무상 대여로 해서 50억어치의 주식을 팔았는데 그 50억어치의 그 수혜를 LKE뱅크가 얻었는데 과연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주주 누구한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이사가 아니었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안 했다 그 이슈가 아니라 수혜자였냐 아니냐. 그러면 수혜를 받았으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민사적 개념으로라도 여기도 표현 대리라 진짜 에이전트나 아니면 진짜 계약관계가 아니어도 한국법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있는데 표현 대리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적인 계약관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와 민사적 아니면 다른 방식의 이 책임이 있었어야 되는가 이 조사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